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인의 대규모 유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시대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 변화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을 따라가기에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중국인의 존재감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인 유입으로 인해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지 그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1. 낯선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한국의 거리 풍경은 10년 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식당 간판도 변했고 거리의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한국형 중화 요리가 아니라 중국 본토식 음식점이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는 세대는 말합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맞나 싶다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체감되는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한국인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살던 나라가 조금씩 사라진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며 구조적인 흐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중국인 유입의 폭발점은 언제였는가? 한국에 중국인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라 정책 변화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인 유학생, 취업자, 투자자, 조선족 등 다양한 집단이 한꺼번에 한국으로 몰렸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활성화로 여겨졌지만 곧 문제는 복잡해졌습니다. 부동산, 대학, 노동시장, 상권 등 생활 전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중국인 유입은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 부동산 시장 변화 가장 민감하고 가장 폭발적인 영역. 한국에서 중국인의 영향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분야는 부동산입니다. 강남 아파트, 송파 잠실, 성수 전략 정비 사업지, 부산 해운대 같은 곳은 이미 중국 자본이 강하게 유입된 지역으로 꼽힙니다. 특히 부유한 중국인들이 절대적인 가격에 매입을 시작하면서 가격은 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집을 못 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인 투자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을 넣어두는 투자처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전세난과 월세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비어있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공급은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불안이 가장 심해졌습니다. 내 집 마련은 꿈도 꾸기 어려울 만큼 멀어진 것입니다. 4. 대학가의 변화. 한국 대학은 중국 학생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 대학가 변화도 매우 극적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중국인 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강의실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토론형 수업에서 언어 장벽이 생기고 조별 과제에서 소통 문제가 잦아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수업이 중국인 위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입장은 다릅니다. 등록금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국 유학생에게서 나옵니다. 특히 지방대나 재정이 약한 대학은 중국인 학생 유치 없이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학생 유입이 줄어들면 대학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국 학생과 대학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권의 변화. 중국식 골목의 탄생.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계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건대 입구, 영등포, 구로가리봉, 대림동 등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라탕과 허거 같은 음식이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계기도 이런 상권 확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중국인들은 이미 강력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상권을 조직적으로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 창업에 필요한 레시피, 장비, 재료, 일손 등을 커뮤니티 내에서 빠르게 해결합니다. 한국 자영업자들은 이 구조를 따라가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때문에 상권 변화는 단순한 음식 문화의 다양성 문제가 아니라 생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조선족 중국 동포가의 갈등. 가장 예민한 지점. 조선족은 중국 본토인보다 한국 사회와의 접점이 크기 때문에 갈등이 더 직접적입니다. 일부 범죄 사건이 부각되면서 조선족 전체가 부정적 이미지로 묶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조선족에 대한 불신을 강화했고 조선족 커뮤니티는 한국 사회의 차별을 비판했습니다. 노동, 치안, 커뮤니티 규칙 같은 문제에서 양쪽의 불만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건설업, 요양업, 물류, 외식업 등 특정 분야에서는 조선족이 필수 인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한국인은 임금이 낮아졌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조선족은 한국인이 하지 않는 일을 대신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로의 인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7.
생활문화 충돌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갈등. 아파트가 한국인의 주거 문화 중심이다 보니 생활 방식의 차이는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층간소음, 쓰레기 분리 배출, 공동공간 사용 규칙 등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인들은 규칙을 중시하고 공동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개인 중심의 생활 방식이 익숙해 규칙 충돌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중국인 관련 갈등 글이 올라오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정서적 충돌로 이어집니다. 8. 외국인 투자와 경제 효과 득인가 실인가. 중국인 유입은 단순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 소비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유학생 등록금 수익, 특정 산업, 노동력 공급 등 분명한 경제적 이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익은 매크로 경제에 집중되는 반면 부작용은 대다수 국민이 체감합니다. 경제는 활성화되지만 서민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9. 한국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속도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충격적인 이유는 변화량이 아니라 속도 때문입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중국인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화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외국인 유입 갈등을 겪었지만 변화가 비교적 완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에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적 충격이 갑작스럽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10. 중국인 커뮤니티의 시각. 우리는 악마가 아니다. 중국인과 조선족 커뮤니티는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과도하게 악마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 큰 기여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외국인과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중국인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양쪽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11. 정치적 논쟁의 불씨가 되다. 중국인 유입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 외국인 참정권, 조선족 지원 정책 같은 문제는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됩니다. 정치인은 이 갈등을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하고 그 결과 갈등은 더 확대됩니다. 사회 갈등이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순간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고착됩니다. 12. 앞으로 한국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중국인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중국 등 외국인의 노동력이 없으면 경제활동 유지가 어려운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개방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원칙이 없으면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13.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지금 한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국인 유입이 만들어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와 문화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14. 부동산의 다음 단계 실거주 갈등이 폭발한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중국인의 실제 거주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거주가 늘어나면 갈등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아파트는 한국인의 정서에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규칙이 많고 문화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문제는 한국에서 극도로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공동주택 규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갈등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충돌, 공동주차장 자리 분쟁, 엘리베이터 예저 갈등, 관리비 납부 문제, 반려동물 규칙 충돌. 한국인들은 점점 말합니다.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커뮤니티 간 대립이 심화되고 중국인 세대가 늘어날수록 주민 간 영향력 싸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교육 현장의 변화. 학부모 사이에서 터지는 갈등. 한국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오늘날 조기 유학 목적으로 한국 초중고의 중국인 부모들이 자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 방식과 양육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부모는 규칙, 학업 규율, 사회적 예절을 중시합니다. 반면 중국인 부모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속도전을 더 중시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충돌이 실제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중국인 학생이 반 분위기를 망친다. 한국 부모는 너무 규칙만 강요한다. 중국 학생 중심으로 수업 방식이 바뀐다. 결국 학부모 회의나 단톡방에서도 긴장이 형성됩니다. 교육 문제는 감정이 가장 격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갈등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6. 의료복지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력.
한국은 세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의 의료 관광뿐 아니라 장기 치료 목적의 한국 체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복지의료 시스템이 한국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환자 비율이 증가하면 시스템 압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과밀,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특정 진료과 집중, 미용 성형 수요로 인해 일반 진료 대기시간 증가, 의료보험 악용 사례 증가, 지역 병원의 외국인 편중. 한국인은 말합니다. 병원 하나 가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입니다. 중국인은 말합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다라고 말합니다. 시각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17. 문화적 충돌의 심화 일상에서 시작되는 감정 갈등. 한국과 중국은 가치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일상 속 사소한 장면에서 감정 갈등으로 폭발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줄서기 문화 충돌, 공공장소 소음 기준 충돌, 식당에서의 예절 차이, 카페 도서관 점유 방식 차이, 주차 문화 차이. 한국인에게는 당연한 규칙이 중국인에게는 과도한 간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인의 생활 방식은 한국인에게 배려 없는 행동으로 느껴집니다. 이 작은 감정 싸움이 쌓이면 큰 갈등이 됩니다. 18. 노동시장 갈등의 폭발 고용 구조가 뒤틀린다.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 임금 노동시장에서 중국인과 조선족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 부족 시대의 갈등이 더욱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인 구직자들은 말합니다. 중국인 때문에 임금이 낮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한국인이 안 하니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양쪽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갈등은 더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다음 분야는 갈등이 가장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식업, 물류업, 건설업, 요양업, 제조업, 편의점, 마트 등 서비스지. 이 갈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자리 뺏긴다라는 감정으로 확대됩니다. 19. 온라인 여론전의 격화 갈등이 현실을 초월한다. 한국은 인터넷 여론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포털 댓글,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중국인 관련 이슈는 항상 큰 논쟁을 불러옵니다. 대표적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인을 향해 불만을 쏟아낸다. 중국인 커뮤니티가 반박을 시작한다. 한국 커뮤니티가 다시 대응한다. 여론이 분노와 혐오로 치닫는다. 이 과정은 실제 현실보다 훨씬 더 과격한 이미지를 만들고 양쪽의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온라인을 통해 이미 중국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깊게 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사회 전반에 퍼지면 미래 세대의 갈등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20. 한국 정치의 분열. 중국인 이슈가 선거를 뒤흔든다. 중국인 유입은 이제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입니다. 정치권은 이 주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당은 말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정당은 말합니다.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도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논쟁은 한국인을 진보 보수로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친중 반중이라는 새로운 갈등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국 관련 이슈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21. 한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인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중국인 자체가 아닙니다. 한국이 불안해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그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 중국인 유입과 결합되며 감정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22. 중국인의 관점. 우리는 한국을 좋아해서 온 것이다. 중국인 유입 문제는 한국인의 시각에서만 보면 반쪽짜리 이해에 불과합니다. 중국인의 입장도 분명 존재합니다. 중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은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치안이 좋고, 사회가 깨끗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문화 콘텐츠가 강하고, 의료가 저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에 와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한국인들이 무조건 우리를 싫어해서 슬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갈등의 본질은 결국 서로의 오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 한국 사회가 선택해야 하는 미래. 앞으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인 유입을 강하게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둘째, 현재처럼 흐름을 유지하되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입니다. 셋째, 사회통합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설계하는 방향입니다.
이 중 어느 길을 선택하든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24. 한국인의 정체성은 어디로 향하는가? 지금 한국은 정체성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외국인과 공존할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겪다가 분열될 것인지, 선택은 한국인 전체가 함께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5. 결론 갈등은 이미 시작됐다. 앞으로가 진짜다. 중국인 유입으로 인한 갈등은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갈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 큰 변화, 더 큰 충돌, 더 큰 선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도 아니고 무조건적 개방도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변화 속도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냉정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 없이는 한국은 앞으로 더 큰 혼란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